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최근 암 면역 치료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면역 치료인 고주파 온열암 치료에 대해서 신은택 원장님과 함께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얼마 전에 한 담도암 환자분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담도 폐쇄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인 이분이 주변에서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권유를 받으셨나 봐요. 자, 문제는 이분의 스텐트 시술인데요.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은 절대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주변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네요. 많이 혼란스러우셨겠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텐트 시술 받으신 분들 고주파 온열암 괜찮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한다면요. 스텐트 시술 받으신 분들의 경우라도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절대 금기는 아닙니다. 네.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목적과 또 의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목적을 간단히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잔존암의 사멸을 위한 직접 치료,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 세포의 수를 올려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동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아니라면 잘 이용해야 할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스텐트 시술이 절대적인 금기 사항이 아니란 말씀이신데요. 그럼 그 전에 먼저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금기 사항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항암 온열 치료 포럼에서 제시하는 금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메이커, 즉 인공 심박동기나 제세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네. 자, 두 번째는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나 치료받을 피부에 손상이 있는 경우, 뭐 장루를 하시고 계시거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세 번째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환자분의 경우 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시술하는 부위에 감각이 저하돼서 피부의 온도 감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직접 치료 부위나 치료받을 부위 가까운 곳에 금속, 스텐트가 대표적인 거겠죠. 금속이 있는 경우. 잠시만요. 방금 말씀대로라면 이 스텐트도 금기 사항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가지는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네. 특히 일부 환자분들의 경우 고주파 온열암 치료 한 가지만으로 암 사이즈가 줄어들기도 하고, 표준 치료 경과가 좋지 않았던 환자분의 경우나 또는 그 외 치료 옵션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잘 활용해야 하는 거죠. 네. 특히 치료의 목적 중 세 가지 중에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경우에는 몸 전체의 체온을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복부 쪽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스텐트 시술 부위와 네. 상관이 없는 부위로 시행한다면 금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기사항에 딱 걸리는 부분은 암 발생 부위에 잔존암의 사멸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부위가 하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치료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인 리미션이라는 장비의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먼저 제조사 측에 스텐트 시술 부위의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시행해도 안전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으로 실제로 오랫동안 리미션 장비로 스텐트 시술을 하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해 오셨던 원장님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먼저 기계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제조사 측의 의견부터 알려주시죠. 제조사 측의 답변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요즘 스텐트의 재질은 비전도성 합금이라서 상관이 없다는 건데요. 네. 시술 전에 스텐트 삽입 시기,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스텐트인지 확인하자는 거죠. 스텐트 삽입 시기와 재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또 시술하는 과정에서 출력을 조절하거나 열감 반응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조사 입장에 그러하다면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려 본다는 의미에서, 자, 실제 환자분들에게 적용했던 사례들은 어떨까요? 네, 저희 병원과 동일한 장비로
스텐트 부위의 고주파 온혈암 치료를 직접 시술한 수백 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시술 부위의 국소 반응, 뭐 예를 들면 열감이라든가 또 피부의 어떤 뭐 이상 반응이라든가 그런 정도 아주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반응 이외에 별다른 그런 이상 소견이나 이런 것들은 한 건도 없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신 온도 상승을 위해서 시행하는 스텐트 시술과 떨어져 있는 원위부의 시술은 당연히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에도 무관하고요. 그 시술 부위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리미션의 경우라면 주치의의 관리하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방식이 다른 타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미션이라는 고주파 온혈암 치료기의 한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스텐트 시술을 하고 계시더라도 절대적인 금기는 아닌 만큼 실제로 얻는 것이 더 많다면 담당 원장님과 잘 상의해서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과 같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다음 방송 시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암 치료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신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